오늘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도 상식 전해주는 동네 형, 바쁜 동네 형, 상식형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 형 상식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바빠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이 추운 날. 아니 저를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그 의견이 좀 있었나 보죠? 어디서요? 여기 갑자기요? 이슈앤피플 청취자분들로부터. 그러니까 그건... 저를 2번 부르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상식형이 가장 쉽게 정확하게 제 수준에 맞게 잘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식형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죠. 네. 오늘은 어떤 주제 들고 오셨어요? 혹시 새해 맞이하면서 우회전을 무심코 하다가는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야, 이게 지금 알린다고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신 걸 보면 네. 오늘 확실히 주제를 잘 선정했다.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 아니면은 덜 알려진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우회전은 그냥 신호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우회전 아니에요? 무조건요? 그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이제 과태료 내고 그래요? 그다음에 보험료 할증 붙고 이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 잘 들어야겠네요. 왜냐면 저 얼마 전에 또 딱지 하나 끊어가지고. 자랑이다. 자랑이 아니죠.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엄청 이제 신랑에게 이제 욕을 먹고, 예. 그리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죠. 근데 사실 이게 우회전 문제도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 네. 초보 운전자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위반하는 교통법규는 맞아요. 잘 몰라요. 예,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마워요. 살려줘서. 예. 두 번째로 걸린 건 아니죠. 같은 걸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마 다들 괜찮아요? 이해는 하실 거예요. 지금 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럼 그거 한번 해줘요. 어떤 거요? 그 가을 동화에서 예. 내 죄를 사하노라 그 있잖아요. 네 죄를 사하노라. 아니 원빈이에요. 원빈이라고요. 그래요? 지금 못 따라한 거예요. 가을 동화의 뭔가 원빈이에요. 이게 사극톤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가을 동화 몰라요? 사하노라. 가을 동화 모르는 거죠 지금. 가을 동화는 알죠. 그래요? 네, 근데 그 대사는 몰라요. 얼마면 돼. 이런 건 아는데. 그래서 얼마면 돼요? 우회전 잘못하면 벌금 얼마 물어요? 얼마 무는지. 그 얘기는 일단 뒤에 해주시고. 예. 자, 그러면 우회전에 대해서 저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1월에 바뀌는 게 있고요. 7월부터 바뀌는 게 있습니다. 1월부터 바뀌는 거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면허 운전이라던가 음주 사고 운전 뭐 이런 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할증이 붙었는데 네. 건널목 같은 뭐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할증 규정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한다는 거는 뭐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뭐 사고를 낸다던가 뭐 건널목을 건너버린다던가 뭐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2회랑 3회까지는 5%, 4회 이상은 이제 위반하게 되면 10%가 할증이 됩니다. 이게 쌓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 할증이 되겠고요. 네. 7월에 바뀌는 거, 강화되는 거는 교통법규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러니까 끝에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우회전을 하면 전격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 멈춰야 하는 건데 앞으로는 건너지 않고 끝에서 대기 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멈춰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은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으면은 지금도 안 돼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대기 중일 때에는 그동안에는 됐었는데 이제는 대기 중인 보행자, 보행 예정자라고 할까요?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된다는 게 좀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바뀐 이유는 사고가 좀 많았나 봐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상당히 많았는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10% 정도가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라고 해요. 아마 뭐 지난해 말에도 뉴스를 통해서 크고 작은 소식들 많이 들으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다친 사람은 무려 13,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우회전 교통사고가 심각했군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제가 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또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회전할 때는 일단은 멈추라. 뭐 어떻게 됐든 사람이 없어 보이든 그렇죠. 뭐 어떻게 하든 일단 한번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사람이 정말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회전 신호를 따로 안 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전면에 적색 신호가 있을 때에도 가로질러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은 70년 이상 지속이 돼 왔습니다. 완전히 지금은 운전자들에게 정착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와 같은 우회전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뭐 미국, 캐나다, 중국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색 신호가 아닌 그러니까 녹색 신호일 때만 우회전을 하도록 허용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적색 신호의 우회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통행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뭐 지금도 이 우회전하려고 그냥 멈춰서 있다 보면 뒤에서 빵빵 해가지고 맞아요. 그럼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건 조급하죠. 조마조마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드실 때. 그래서 막 무리해서 옆으로 제가 비켜주기도 해요. 그러지 그렇죠. 않아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법규를 위반하면 비켜준 사람이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겠고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적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던 적이 있어요. 꽤 과거인데 그때 교통이 너무나 혼잡해지고 운전자들이 크게 불편을 호소하면서 결국은 적색 신호 때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후에 교통사고 건수가 50-60%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걸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행 효율성과 맞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효율이냐 안전이냐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전이 중요한 거죠. 이게 참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폐지 주장도 간간히 그렇겠네요.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폐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운전자들에게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아주 오랫동안 적응된 방식이기 때문에 전면 변경은 어렵다는 반응이 많고요. 신호 체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면은 한 신호에 지나갈 수 있는 차량이 아마 몇 대 안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지금 현 체계로는. 뭐 이걸 바꾸려면 그 녹색 신호 시간대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전체 신호 등의 우회전 표시를 따로 넣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관리 문제 또 비용 문제가 자연히 발생을 하겠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역대 국회에서도 적색 신호 때 우회전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추진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우회전도 우회전인데 초보 운전자분들한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우리 똑똑한 상식형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제가 과태료를 딱 한 번 지금까지 내봤는데 네. 그때 끼어들기.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다가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띵띵 하면서 전진이 더 빠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끼어들었다가 이제 과태료를 문 적이 있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끼어들기 앞에서 이제 차선 변경하는 게 약간 매너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12대 중과실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차선 잘못 들어가도 그냥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조금 한 3분, 5분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도로 위에 서행하라고 그어진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의 실선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따라서 가라는 줄 알고 핸들을 좌로우로 이렇게 트위스트 하듯이. 에이 설마. 뭐 그런 웃지 이거 못할. MSG 친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말이 돼?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초보 운전자들은 모든 게 긴장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전면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뭐 이외에도 요즘엔 반려동물 함께 지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차 타고 막 창문 열어주면은 굉장히 밖에 보는 거 좋아하고. 근데 가끔 이제 보면 운전석에서 이제
반려동물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엄연히 교통법 규정 위반이니까 위험해요. 네, 위험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이제 내드릴 텐데 퀴즈 보내주시면서 아까 그 지그재그처럼 네. 초보 운전 때 했던 실수들 헷갈렸던 점들 같이 보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강남쯤 가다 보면 부산 갈 수 있는 팻말 나오잖아요. 네네네. 저 정말 거기 들어서면 그냥 한 방에 부산 가는 줄 알고. 무리했구나. 또 무리했죠. 아니 너무 무서웠죠. 잘못 들었는데 나 어떡하냐. 나 진짜 부산 가게 생겼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던 경험도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같이 보내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한 분 정도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 주제 우회전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우회전할 때 건널목을 건너거나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는데요. 4회 이상 위반할 때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될까요? 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보기를 준비했어요. 네. 1번 1%, 2번 10%, 3번 100%. 자, 4회 이상 위반할 때 보험료가 얼마 할증되는지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45로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또 초보 운전대의 실수담 보내주시면 많을 겁니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는 교통체계 생각하면 이 노래밖에 요즘엔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무진이 부르는 신호등 준비했습니다.